최근 국민들이 많이 본 3프로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경제적인 상식과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것이죠. 3프로가 아니라 3배수. 후보의 문제예요. 이재명과 윤석열 선거라는 거는 당사자 후보의 싸움이고 사실 나머지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란 사람은 습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의도적이라고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두 후보에 대해서 모두 다 비호감이라고 하는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호감 올림픽, 비호감 월드컵 뭐 이런 말까지 쓰고 있는데, 그게 보면 결국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무관심층을 늘리고 의도된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네. 저는 제가 국회 들어온 지 제일 막내입니다. 300명 중에. 그리고 지금 프로를 그냥 전방 하나 차려놓고 지금 남들 하니까 아이고 이거라도 하자 하고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정말 저로서야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찰하는 자세로 더 낮게,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지자들과 우리 의원들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를 보시고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권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2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문제를 두 분 전문가가 어떻게 보시는지, 기존의 정치인들의 시각이 아닌 뭔가 좀 창의적인 입장에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전문가라면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그 정치 카피라이트를 하고 정치 네, 홍보를 그런 새로운 하는, 감성과 그리고 또 최근 국민들이 많이 본 3프로 TV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수라장이 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특히 우리 김 PD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시킨 대로 연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걸 정말 연기를 시켜보셨잖아요. 평생 연기를 그렇죠. 끄집어내거나 시켜오신 입장에서는 선대위원장과 후보 간의 어떤 연기, 각본, 이런 관계에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왜냐하면 연기라는 게 연기를 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본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창의적인 연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저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무시하고 시키는 대로만 연기해라 라고 했으니, 네. 사실은 그런 연출가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네. 예. 훌륭한 주연 배우한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해라 라는 것은 그건 모욕적인 거죠. 네. 사실은 그 연기자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 콘텐츠 이 분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해서, 네. 그것은 양쪽에서 다 사실은 수긍할 수 없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 연출하는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이나 둘 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네. 뭐 제가 김 PD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나가수든 또 예전에 뭐 일요일 밤이라든지 또 뭐였죠, 몰래카메라. 네. 이런 것들이 연기나 연출의 측면에서 보면 미리 잘 짜여진 각본을 만들어 놓고 그 각본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 그리고 의외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캐릭터를 이렇게 끄집어낸 그런 데서 우리 김 PD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그 자연스러움, 그게 사실 어디에서 오냐면 출연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출연한 사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캐스팅한 주요 연기자 유재석, 이경규, 강호동에 대한 믿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닌 일반 출연자가 출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 믿어야 됩니다. 그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에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맡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성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어디서 왔냐면 처음에 양심냉장고를 찍었는데 네. 새벽에 네네. 장애인 운전자가 지켰어요. 그 신호등을 신호등을 지킨 사람, 그 다음에 나와 지킨 사람 다 선량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 남들이 지키지 않는 이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들은 실은 마음속 깊이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선량함이라든지 우직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 미션을 주고 그거를 딱 지키거나 했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마추어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믿게 되고 이 연출자가 믿어줄수록 프로그램은 잘 된다라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이게 당대에 이렇게 그 국민 PD가 되기까지는 철학가이면서 심리학자이면서 예능의 끼도 있어야 되고 이게 좀 완벽한 것들이 딱 갖춰져야지 이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선량함과 우직함을 믿지 못하는 거네. 응? 신뢰를 해야지 연기 작품이 나오는데 내가 한 대로 연기해라 이 말을. 네, 그게 그래서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연출자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기 좋은 관계다. 네.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시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면 그거는 너무 힘든 게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배우를 폄하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시킨 대로 해. 이제 그러한 시기인 거죠.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한테 되게 모욕적인 언사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100%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이제 한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배우가 돼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 연기 자체도 못할 것 같아요. 연기도 내가 어떤 철학이나 그다음에 컨셉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장들을 그냥 누가 쥐어준 대로 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요.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입에 넣고 우고우고 씹어가지고 삼킨 다음에 좀 숙성이 됐다가 다시 입을 통해서 뭔가가 끄집어내야 그게 진짜 연기가 되는 거지. 그거 써준 대로 읽는다고 그게 연기가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연기를 하는 것도 우습지만 한다 해도 이게 연기가 과연 될까? 거의 발행부의 같은 거죠. 정철 작가님은 말씀을 참 맛깔나게 하셔요. 네. 제가 페이스북 한번 보니까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연기만 잘하면 뭐 3월 안에 허공석으로 뭐 사라진다. 굴뚝의 연기가 이렇게 그 연기가 그래서 날아다니는 연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근데 그 연기 발언은 아마 당대 최고의 망언. 그러니까 지금 막말을 하면서 망언. 막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막말을 한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들었던 윤석열 검사 네. 아주 그 보스 기질 굉장히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후배 검사들 그렇죠. 막 몰고 다니면서 술 막 마시라 보라 막 소맥에다가 거느리고 다니는 그런 그 스타일 있잖아요.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주마처럼 요만큼만 보고 지금 왜냐면 위기니까 막 이거 해설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한테 이 대통령 후보가 연기를 하라?
시민을 무시한 발언이죠. 그게 더 저는 더 훨씬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좀 간과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눈은 누구보다 정확합니다. 아, 네. 이게 가식적인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본래 모습인지 이거를 국민들만큼 이 시민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압니다. 저 작품 만들어 오신 만들어 분이 네, 그런 항상 거 그걸 항상 예, 예, 생각하셔서 예. 네. 아. 내가 이제 연출을 하다가 약간 연출을 이제 리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가 약간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연출을 해서 좀 넣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알아채요. 아, 그래요? 예, 시민들은 이 시청자들은 기술이 들어가면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 네. 기술이 들어가면 그 눈을 이 시청자들의 눈을 속일 기술은 없습니다. 아, 그런 연기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얼한 버라이티 네. 이거는 그 드라마 연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리얼한 상황의 프로그램에서는 연기란 있을 수 없고 기술은 들어갈 것이 더더구나 없다. 네, 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바로 알아채기. 그렇죠. 어떻게 정치판은 거의 정글인데 기자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질문을 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댈지 모르는데 네, 네. 거기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네, 이야기를 네. 한다? 네, 네. 그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네. 거죠. 저는 지금 대선이 1라운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라운드는 태도 대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라운드가요? 예, 그러니까 뭐 공약 이거 겨룬 적도 없고 실력 겨룬 적도 없고 태도라는 거는 뭐냐 가족 문제 뭐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그걸 해명하고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태도. 네. 여기서 1라운드는 계속 그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과 윤석열 선거라는 거는 그 당사자 후보의 싸움이고 사실 그럼요. 나머지는 도와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란 사람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진화 중이다. 그런 표현을 진화라는 표현을 이게 참 진짜 제가 보완하는 표현인데 그래요?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이 진화를 마무리할 것이다. 그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실수도 안 하고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 다음 남은 페이지가 이제 넉넉한 모습.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국민들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그런 넉넉한 지도자의 그런 모습. 이제 그게 저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홍보 쪽, 또 카피 쪽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실력 있는 이재명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신년 JTBC와 KBS의 라이브 대담이 나오셨어요. 네. 9시 뉴스에. 네. 9시 KBS. 거기서 한 20분 가량을 라이브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짜임새 있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는지, 야, 정말 대단하다. 그 정책 같은 거 막 얘기하시다가 이제 국민에게 이제 좀 국민적 동의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런 걸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유시민 작가가 개발도상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저는 왜냐하면은 지난 제가 15년 동안 이재명을 알면서 제가 직접 정말 판단력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을 정말 탁월하다, 놀랍다, 그런 제가 경험을 이제 몇 차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추진력 돌파력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단지 이제 중앙 정치의 경험, 네. 대선을 처음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것이 빠르게 진화를 한 것이죠.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리고 정책 중심의 국민들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또. 근데 네. 중앙 정치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잘 따라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중앙 정치의 경험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여의도 문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인일 수도 있겠다.
그 아까 그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3프로 TV 한번 두 분 다 보셨습니까? 네. 아,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600만 가까워지는 것 같던데요. 네,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까 이제 이 대선이 1라운드가 태도 대선이라고 그랬고 신의 철학이나 본질이 나온 건데 품질 대선의 스타트가 공이 땅 울리자마자 그게 3프로 TV였다고. 네. 거기서 엄청나게 강펀치를 하나 맞고 시작을 하는 네. 느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희망돼지 뭐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유튜브다. 유튜브가 대선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여기 또 새로운 유튜브. 그 3프로 TV는 정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강펀치로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따로 녹화를 했지만 같이 노출시키면서 예. 마주 앉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사람들이 그래요?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또 그래요. 이기는 쪽에서는 퍼즐들이 완벽하게 딱 맞춰져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후보는 주식 투자를 해봤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얘기 하더라고. 네. 여기 나오려고 공을 많이 들였다. 그 얘기를 뭐 경제에 대해 가지고도 잘 알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걸 안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몇 달을 끌다가 지금 터진 건데, 이 값이 좋은데요. 태도 대선, 품질 대선. 그런 면에서 전 그 이른바 기성 언론, 레거시 언론들의 한계가 참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태되는 측면도 있지만 언론들이 너무 구태에 그냥 갇혀 있고 또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어쩔 때는 그게 의도적이라고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두 후보에 대해서 다 모두 다 비호감이라고 하는 그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호감 올림픽, 비호감 월드컵 뭐 이런 말까지 쓰고 있는데, 그게 보면 결국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무관심층을 늘리고 의도된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후보들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색깔 칠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그에 따라서 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이제 멀리하고 열린 공감 TV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그 2011년도 낙곰수 역할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3프로 TV는 낙곰수의 곱하기 2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의도한 건 아니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경제적인 상식과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것이죠. 네. 3%가 아니라 3배수 프로. 네. 좀 재밌네요. 네? 하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 들어온 지 제일 막내입니다. 300명 중에. 그리고 지금 이 프로를 그냥 전방 하나 차려놓고 지금 남들 하니까 이거라도 하자 하고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정말 저로서야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김의겸 TV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 최소한 10명 몫은 혼자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되려고 하니까 김의겸 우리 이제 좀 마무리 지었어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성찰하고, 또 국민들이 정권 교체 이 열망이 한때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수그러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찰하는 자세로 더 낮게,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지자들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남은 시간을 이제 보내고요. 이 우리 두 분을 모시는 이 프로를 한 달 후 정도에 아마 구정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떠한 판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공짜로 뭘 미리 이렇게 약속해놔야지 나중에 이 두 분이 딴소리 안 해요.
돌아가면서 그럼 한 말씀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네. 먼저. 예. 유튜브 하여튼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나라는 단어일 텐데요. 유튜브는 그야말로 나와 나에 집중하는, 레거시 미디어는 그냥 큰 대중한테 얘기한다면은 그 자기 어떤 취미든 관심사든 수많은 나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큰 덩어리를 보지 마시고 한 사람을 보면서 방송을 하면은 그 나들을 끌어들이면은 진짜 대박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해라는 슬로건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저 짧은 시간이지만 깜짝 놀란 게 두 분이 진행을 너무 잘하세요. 부족 같은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끊기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질문을 적당하게 잘 해주시고 또 적당하게 또 잘 적당한 시간 안에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특히 그 김 의원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목소리가 웬만한 성우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오늘 그래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논리적이시니까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 이 채널이 아주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이 매체는 사실은 제가 MBC 공중파에서 한 30년 일하면서 느꼈는데 거의 끝 무렵에 한 2, 3년은 광고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매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광고주들이 집행하는 금액의 60% 이상이 유튜브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해요? 예, 그 한 40%밖에 안 돼요. 지상파와 이 종편을 다 합쳐도 유튜브 이쪽 디지털에 못 미치거든요. 그 정도로 이미 대중에게 특히 2030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에 의존하는 그런 감성에 또 의존하는 그런 선거들이 정치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분 이 TV 아주 잘 될 것으로 보고. 네. 뭐 제가 마무리하면서 뭐 유튜브 칭찬과 격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를 보시고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권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자주 쓰는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해서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해서 앞으로 남은 60 며칠 잘 마무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금배. 자, 앞으로 제대로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앞으로 제대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